이번 시간에 우리 2023년 상시 사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 기타 작업이요. 기타 작업하고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는데 우리 배점이 총 35점이 되어 있고요. 주어진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자, 우리 여기 기타 작업에 보게 되면 1번, 2번, 3번하고 세 문제가 나왔는데 우리 1번 문제가 매크로를 이제 작성하는 그 문제가 나왔고요. 우리 2번 문제가 차트를 수정하는 문제, 3번 문제가 이제 프로시저, 그 이제 작성하는 그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 세 문제를 우리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자, 우리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타 작업 1번 시트에서 다음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매크로를 현재 통합 문서에다가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자, 우리 이제 기타 작업 1번 시트에 보니까 표 1번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전부 다 이제 들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우리 문제를 푸는 거죠. 그때 이제 동그라미 1번 문제요. 자, 우리 동그라미 1번 문제 보니까 F3에서 F27번 그 영역에 그랬습니다. 자, 우리 F3번부터 시작해서 F27번이 이 가점을 점수가 쭉쭉쭉 들어있는 이 범위를 보고 얘기하는 거요. 이 영역에다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설정하래요. 설정하는 우리 서식 설정, 우리 매크로 요걸 이제 생성해라. 그때 우리가 이제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설정할 때는 그때 과제물이 90 이상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크로바 모양을 이제 표시해 주고 그리고 점수를 이제 같이 표시를 하래요. 그리고 과제물에 들어있는 그 값이 0이면 빨간색으로 우리 당구장 표시 요걸 이제 표시를 하래요. 그리고 나머지 점수는 두 자리 숫자로 그렇게 이제 표시를 하고 만약에 과제물 이곳에 만약에 텍스트가 만약에 써 있다면 그때는 이제 파랑으로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때 여기 지금 표시 예를 보니까 90 이상일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할 거예요. 그때 이제 95 그 값이 있을 때 이 95는 90 이상이죠. 90 이상일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크로바를 먼저 표시해주고 그 뒤에 이제 한 칸 띄고 원래 써져 있던 그 숫자 값이 그대로 이제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래요. 그리고 과제물의 그 값이 만약에 0이면 빨간색으로 요 당구장 표시를 표시해라. 만약에 실제 값이 0 그렇게 이제 들어있을 때는 당구장 표시 요 특수 문자를 이제 표시하는데 그때 이 특수 문자가 이제 빨간색으로 그렇게 이제 표시되게 만들라는 그 얘기죠. 그리고 그때 이제 나머지 숫자요. 나머지 점수는 두 자리 그 숫자로 그냥 표시하래요. 여기는 뭐 색깔 같은 거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5라는 그 숫자가 만약에 들어있을 때는 이 5를 두 자리 숫자 05 이런 형태로 이제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래요. 그리고 만약에 이 과제물이라는 이 곳에 만약에 텍스트가 만약에 써져 있다. 그러면 그 텍스트를 파랑으로 그렇게 이제 표시하래요. 해서 지금 미등록이라는 그 값이 만약에 들어 있다면 파란색으로 미등록하고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라는 그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용자 지정 서식 코드 요거 이제 우리가 매크로 만들기 전에 한번 써 볼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조건을 쓸 거니까 이제 대괄호 먼저 열어주고요. 크거나 같다 90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죠. 우리 과제물의 그 값이 90 이상이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을 써줬고 90 이상일 때 요 특수 문자를 이렇게 이제 표현해주고 뒤에 한 칸 띄고 그리고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숫자를 이렇게 이제 표현해주면 되는 거죠. 그때 이 숫자는 전부 다 이제 두 자리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해주면 되겠죠. 왜? 90 이상이다 그러면 전부 다 이제 숫자가 두 자리니까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되게끔 만들어주면 됩니다. 해서 그 뒤에다가 우리가 쌍따옴표 열어주고요. 여기서 이제 미음하고 한자키를 땅 하고 누른 다음에 우리가 보기 변경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고 여기서 이제 크로바 모양 요 아이콘 요거 이제 클릭해주면 되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크로바 모양 요거 집어넣고 그 뒤에 이제 한 칸 띄고 95 그걸 이제 표현해야 되니까 우리가 사이뛰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쌍따옴표로 이렇게 이제 묶어주면 돼요.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숫자 두 자리를 표현해야 되니까 그때 이렇게 이제 0을 이제 두 번 써주면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세미콜론 이렇게 이제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실제 값이 이제 0일 때 이제 빨간색으로 요 당구장 표시 요것만 표시를 해주면 돼요. 해서 0일 때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게 그러면 그때 이제 색깔을 이제 바꿔야 되니까 우리 색깔 이름을 먼저 써줘야 되겠죠. 해서 우리가 대괄호를 묶어서 빨강으로 이제 표시해라. 언제? 그 뒤에다 조건 써주면 되죠.
셀에 들어있는 그 값이 실제 값이 이제 0일 때, 0이랑 똑같을 때 빨간색으로 이제 표시해라. 빨간색으로 이제 뭘 표시하냐? 우리 당구장 표시 저거 이제 표시해 주면 되죠. 해서 우리가 쌍따옴표를 묶어서 미음하고 한자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당구장 표시 요 특수 문자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쌍따옴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이제 세미콜론 찍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면 이제 빨간색으로 요거 이제 표시해라. 여기까지 이제 끝났고요. 그리고 나머지 숫자는 숫자 두 자리의 숫자로 표시가 되게 그렇게 될 거예요. 그때는 우리 나머지 점수에 대해서 하는 거라 특별한 이제 우리 조건도 없고요. 색깔 이름도 없습니다. 해서 그 뒤에 찾아가서 그냥 00하고 숫자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숫자가 두 자리로 표현이 되게끔 그렇게 이제 해줄 거예요. 해서 00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가서 이제 우리가 세미콜론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텍스트일 때 실제 값이 이제 텍스트가 만약에 들어있다면 그거는 이제 파란색으로 우리가 표시해주면 되겠죠. 그때 미등록하고 이렇게 이제 세 글자가 들어있을 때 이 미등록이라는 이 글자를 파란색으로 그렇게 이제 표시를 해줄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할 거니까 대괄호 묶어서 파랑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요. 그리고 파란색으로 원래 셀에 입력되어 있던 그 글씨를 그대로 이제 표현해 주면 되니까 우리가 문자를 대신해 주는 게 골뱅이죠. 해서 골뱅이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해서 조금 있다가 우리가 셀서식의 사용자 지정 그 표시 형식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면 돼요. 그때 우리 개발 도구에 삽입에 보게 되면 양식 컨트롤이 있고 그곳에 보면 이제 단추라는 게 있대요. 이 단추를 동일한 시트 i의 2번에서 3번 영역에 생성을 하래요. 우리 i의 2번, 3번이다 라고 하게 되면 지금 요 두 개 셀을 보고 얘기하죠. 여기다가 이제 단추를 생성을 하고 그때 그 단추에다가 우리 텍스트를 서식 설정 요걸로 이제 입력하래요. 그리고 이 단추를 이제 클릭하게 되면 서식 설정 그 매크로가 실행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단추를 먼저 만들고 시작하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개발 도구에 찾아가고 개발 도구에 우리 이곳에 보게 되면 우리 삽입이라고 있죠. 해서 삽입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 양식 컨트롤에 우리 첫 번째 아이콘이요. 요 첫 번째 아이콘이 우리 단추죠. 해서 단추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한 다음에 i의 2번에서 i의 3번 그 영역에다가 마우스로 쭉 드래그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단추를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 단추는 우리 매크로 전용 단추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동으로 매크로 지정하고 이렇게 이제 나타난다고요. 그러면 그때 여기다가 우리가 매크로 이름 써주면 되겠죠. 문제에서 서식 설정 요 매크로를 이제 생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여기다가 서식 설정하고 이렇게 이제 매크로 이름을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록 버튼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록 버튼을 이제 땅 하고 누르고 나면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가 짜잔 하고 떠요. 그때 우리 매크로 이름이 맞나 틀리나 요거 이제 확인해 주고요. 그리고 우리가 매크로 저장 위치가 현재 통화문서가 맞나 안 맞나 요것만 이제 확인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을 누르면 되는데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이제 확인 버튼을 땅 하고 이제 누르는 순간 이제 매크로가 켜져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확인이요. 확인 버튼 이제 땅 하고 누르고 우리가 아래쪽에 상태 표시의 요 아이콘을 봤더니 기록 중지 그 아이콘이 떴죠. 그리고 맨 위에 우리 기록 중지 이곳에도 써져 있습니다. 그러면 매크로가 켜졌다는 그 얘기요.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키보드 마우스 움직이는 것들은 싹 다 이제 매크로에 다 기록이 돼요. 그럼 이제 문제만 딱 풀어줘야 되겠죠. 해서 우리가 F3번 셀을 먼저 한번 클릭해주고 F3번부터 시작해서 F27번까지 싹 다 이 영역을 전부 다 이제 범위 설정을 먼저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컨트롤하고 숫자 1번 요걸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셀 서식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뜨고요. 그때 우리 표시 형식 중에서 우리 범주에서 사용자 지정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죠. 그랬더니 형식 쓰는 그 칸에 G 표준이 써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곳에 써져 있는 거 다 지워버리고 아까 우리가 썼던 이 사용자 지정 서식 코드 요거 이제 그대로 이제 입력해 주면 됩니다. 해서 대괄호 열어서 크거나 같다 90에서 90 이상인 그 데이터는 우리가 표현을 할 때 이제 앞에다가 크로바 모양 그 특수 문자를 표현해야 되니까 미음하고 한자 키를 눌러주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기 변경 요거 이제 클릭한 다음에 크로바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서 이렇게 이제 넣어주면 되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한 칸 띄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쌍따옴표를 묶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요걸 먼저 표현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숫자를 두 자리로 이제 표현해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00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90 이상일 때 싹 다 이제 끝났어요. 싹 다 이제 끝났으니까 그 뒤에서 이제 세미콜론 이렇게 이제 찍어주고요. 그다음 조건은 우리 0일 때 빨간색으로 요 당구장 기호 요 특수 문자만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색깔 이름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색깔 이름 먼저요. 해서 대괄호 열어서 우리가 빨강 이렇게 이제 색깔 이름 써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대괄호 열어서 이번에는 0이랑 똑같은 그 데이터요. 0이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조건을 써주고 만약에 0이랑 똑같으면 우리는 당구장 표시 저것만 이제 표시해 주면 되니까 우리가 쌍따옴표 열어서 미음하고 한자 누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당구장 기호 요 특수문자 요거 이제 선택만 해주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쌍따옴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0일 때 다 썼어요. 그럼 이제 그 뒤에서 우리가 또 세미콜론 이렇게 이제 찍어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점수는 두 자리 숫자로만 그냥 표현해 주면 돼요. 그러면 특별한 이제 조건도 없고 우리 색깔도 없습니다. 해서 그 뒤에다가 숫자가 있을 때 그 숫자를 두 자리로 표현해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00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죠.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할 거 다 했으니까 또 세미콜론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텍스트일 때는 파란색으로 원래 써져 있던 그 텍스트가 그냥 파란색으로 나타나게 그렇게 해줄 거죠. 해서 우리 색깔 이름이 나왔으니까 대괄호 열어서 우리가 파랑 이렇게 이제 써주고 우리 문자를 대신해주는 그 서식 코드가 우리 골뱅이요. 해서 원래 써져 있던 그 문자를 파랑색으로 이제 표시해달라. 그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서식 코드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거 다 했으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보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90 이상인 그 데이터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크로바 기호가 붙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한 칸 띄고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숫자를 이렇게 이제 표현을 다 해줬어요. 그리고 지금 이 셀에는 실제 값이 이제 0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 위치에 우리 빨간색으로 그렇게 이제 당구장 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외에 이제 숫자들은 전부 다 이제 두 자리로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되게끔 그렇게 이제 전부 다 쭉쭉쭉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곳에 보니까 이제 미등록이라고 해서 이곳에 이제 파란색 글자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됐죠. 얘는 이제 이곳에 써져 있던 그 값이 텍스트일 때 파란색으로 표시해라 해서 파란색으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쭉쭉쭉 확인해보면 전부 다 이제 맞게 다 설정이 다 되어 있죠. 그럼 이제 우리가 매크로를 꺼야 되니까 우리가 일단 비어있는 셀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해 주고요. 그리고 우리 맨 밑에 상태 표시에서 기록 중지 얘를 이제 클릭하거나 아니면 맨 위에 여기서 이제 기록 중지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록 중지 요것만 이제 땅 하고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매크로 작성할 거 다 했으니까 내가 만든 이 단추에다가 이제 텍스트를 서식 설정으로 우리가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이 단추를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면 이제 매크로가 바로 실행이 돼버리니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셔야 돼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메뉴가 떴죠. 그때 우리 텍스트 편집 요거 이제 클릭이요. 그러면 이제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는데 원래 써져 있던 그 글씨를 싹 다 이제 지워주고 여기다가 우리가 서식 설정하고 이렇게 이제 네 글자만 써주면 되죠. 이렇게 이제 딱 네 글자만 쓰고 우리가 또 비어있는 셀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이요. 이렇게 해줘야 내가 입력한 그 글씨가 요 단추에 이렇게 이제 들어가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G3에서 G27번 그 영역에 그랬습니다. 우리 G3번부터 시작해서 G27번 그 영역에는 지금 출석이 전부 다 이제 쭉쭉쭉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다 들어있죠. 여기다가 우리 조건부 서식을 적용시키는 그래프 보기라는 그 매크로를 생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이곳에다가는 우리가 이제 조건부 서식 요거 이제 지정을 해주는 그 매크로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때 우리 조건부 서식을 이제 할 때 그때 이제 규칙의 유형은 셀 값을 기준으로 모든 셀의 서식 지정 요걸로 이제 선택하래요. 그리고 그때 이제 서식 스타일은 세 가지 색조 요걸로 이제 설정하래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지상 보니까 중간 값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고 그 다음에 최대 값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설정해라.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리고 그때 우리 그래프 보기 요 매크로를 이제 생성할 때 요 세 번째 지상 보니까 우리 개발 도구의 삽입의 양식 컨트롤을 보게 되면 단추가 있대요.
이 단추를 동일한 시트 i의 4, 5번 그 영역에다가 생성을 하래요. i의 이제 4번, 5번이다 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이 영역이 되겠죠. 여기다가 이제 이 단추를 이제 생성한 다음에 그때 텍스트를 그래프 보기 요걸로 이제 입력하래요. 그리고 이 단추를 이제 클릭하면 그래프 보기 그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단추를 먼저 만들고 시작하면 되겠죠. 해서 우리 개발 도구에 우리 삽입이요. 삽입 이곳으로 들어간 다음에 양식 컨트롤의 첫 번째 아이콘이 우리 단추죠. 요 단추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고요. 그때 우리 i의 4번, 5번 이 영역에다가 이렇게 이제 단추를 이렇게 이제 만들고 손을 띄게 되면 자동으로 매크로 지정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뜨죠. 그때 우리는 그래프 보기 그 매크로를 이제 생성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매크로 이름에다가 그래프 보기하고 이렇게 이제 매크로 이름 써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 기록 단추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때 우리 매크로 이름이 맞나 안 맞나 요거 이제 확인해 주고요. 그리고 매크로 저장 위치가 현재 통합 문서가 맞는지 요거 이제 확인만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거 다 했으면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때 여기서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제 매크로가 켜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버튼 땅 하고 눌렀더니 아래쪽에 이렇게 이제 우리 기록 중지 그 아이콘이 떴고 위쪽에도 보니까 기록 중지가 떴죠. 그 얘기는 매크로가 켜졌다 그 얘기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딱 문제만 풀어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G의 3번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G의 27번까지 싹 다 이제 블록으로 이렇게 이제 설정을 다 해주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조건부 서식을 만들 거니까 우리가 홈이라는 요 메뉴요. 홈이라는 요 메뉴 찾아가고요. 여기서 이제 스타일이라는 곳에 보게 되면 우리 조건부 서식이라고 있죠. 우리 조건부 서식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요. 우리는 새로운 규칙을 만들 거니까 새 규칙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새 서식 규칙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떴죠. 그때 우리 규칙 유형이요. 맨 위에 보니까 이제 규칙 유형을 선택해라 그렇게 떴는데 그때 규칙 유형은 셀 값을 기준으로 모든 셀에 서식 지정 이걸 이제 선택하라 그랬죠. 요게 지금 요 맨 위에 있어요. 요게 지금 현재 선택이 되어 있죠. 그때 서식 스타일은 세 가지 색조 요걸로 이제 설정하래요. 지금은 우리 서식 스타일을 보니까 두 가지 색조로 되어 있죠. 해서 우리가 요거를 세 가지 색조 요걸로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최소값이다, 중간값이다, 그리고 최대값이다 해서 얘네들을 이제 변경시킬 수 있게 이렇게 뜨는데 우리 두 번째 지상에 보니까 중간값의 종류를 숫자로 하래요. 지금 여기 보니까 중간값은 100분의 수 그걸로 이제 되어 있죠. 해서 요걸 이제 숫자로 고쳐주고 그때 값을 이제 70으로 입력하래요. 해서 값을 여기다가 70 이렇게 이제 입력해주고 그때 색깔을 테마색 우리 흰색 배경 1 요걸로 이제 지정하래요. 해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색깔 여기서 이제 변경시켜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 테마색 중에서 맨 첫 번째 거 여기 마우스를 갖다 대니까 우리 흰색 배경이라고 그렇게 떴죠. 그러면 요 색깔만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이제 끝났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니까 최대값에 대해서 나왔어요. 최대값은 여기서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되겠죠. 해서 최대값의 색깔은 표준색 파랑 요걸로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색깔만 바꿔주면 되겠죠. 해서 얘를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요. 우리 표준색 중에 우리 파랑이요. 파랑이 지금 여기 있죠. 해서 요거 이제 클릭이요. 그럼 이제 우리 두 번째 지상에서 시킨 거 싹 다 이제 해줬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조건부 서식에서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돼요.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싹 다 우리 색깔이 다 지정이 돼서 이렇게 이제 색깔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매크로 만들 거 다 만들었으니까 비어있는 셀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해 주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록 중지 해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 상태 표시를 해서 여기 우리 기록 중지 요 아이콘이요. 요 아이콘 이제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기록 중지까지 시키면 매크로는 다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단추에 대해서 우리가 텍스트를 그래프 보기 요걸 이제 입력해 주면 되겠죠. 해서 이 단추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바로 눌러버리고요. 여기서 이제 텍스트 편집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 써져 있는 글씨를 싹 다 이제 지우고 여기다가 그래프 보기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해 주고 글씨 다 썼으면 또 비어있는 곳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이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2번 문제도 싹 다 이제 끝났어요. 그때 우리 문제 맨 밑에 보니까 셀 포인트의 위치에 관계없이 매크로가 실행돼야 정답으로 인정된다. 그렇게 써져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매크로를 두 개를 만들었으니까 얘네들을 싹 다 이제 확인을 해줘야 되겠죠. 그때 우리 첫 번째 이 매크로는 과제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서식을 이제 설정을 해줬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F3번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제 F의 27번까지 싹 다 이제 블록으로 설정한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표시 형식을 지금 사용자 지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일반으로 이렇게 이제 고쳐주면 원래 값으로 이렇게 이제 싹 다 이제 되돌아오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서식 설정된 거를 해제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해제해 놓고 우리가 서식 설정 요 단추 이제 클릭해 보면 되겠죠. 그때 셀 포인터의 위치에 관계없이 실행돼야 된다 그랬어요. 해서 우리 이제 셀 포인터가 어느 위치에 있든 상관없이 우리가 이 서식 설정 요걸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서식 설정이 싹 다 이제 돼야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그 매크로는 이제 다 맞았다 그 얘기요.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요 매크로도 이제 확인해야 되겠죠. 얘는 이제 우리가 조건부 서식 요걸 이제 우리가 설정하는 그 문제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G의 3번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G의 27번까지 싹 다 이제 범위로 지정한 다음에 우리가 조건부 서식에 들어가서 맨 밑에 보게 되면 규칙 관리라고 있죠. 규칙 관리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아까 우리가 설정했던 그 조건부 서식이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나타난다고요. 그러면 그때 얘를 이제 선택해 주고요. 여기서 이제 규칙 삭제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우리 조건부 서식 아까 만들었던 게 삭제가 됐어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우리가 여기서 확인 버튼이요. 확인 버튼 이제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조건부 서식 아까 설정했던 거를 내가 지웠기 때문에 이렇게 원래 상태대로 다시 이렇게 이제 나타난다고요. 그때 우리 셀 포인터의 위치가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우리가 요 단추요. 요 단추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조건부 서식이 싹 다 이렇게 이제 적용이 돼서 매크로가 정상적으로 실행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매크로 두 개 만들고 확인까지 다 끝냈어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매크로 끝이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타 작업 2번 시트에서 다음 지상에 따라서 우리 차트를 수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리고 차트는 반드시 이제 문제 제공한 그 차트를 이제 사용해라. 신규로 이제 차트를 작성하게 되면 0점 처리된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자, 우리가 기타 작업 2번 시트로 왔더니 지금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 있고요. 이 데이터를 이제 이용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차트를 만들어 놨대요. 이 차트를 이제 수정하라는 그 얘기죠. 그때 우리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차트에 계열 이름을 그림과 같이 이제 표시하래요.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차트를 쭉쭉쭉 봤을 때 아래쪽에 보니까 계열 1이다, 계열 2다, 계열 3이다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때 우리 이제 문제 그림 보니까 인문 계열이다, 자연 계열이다 이런 형태로 이제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라는 그 얘기죠. 그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차트를 우리가 한번 클릭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차트가 만들어졌는지 그걸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때 계열에 보니까 이제 인문 계열이다, 자연 계열이다, 예체 계열이다 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계열의 이름으로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되게 우리가 만들어주면 되는데 문제에서 예체 계열이 차트에 표시되지 않도록 그 데이터 범위를 변경하라고 이 문제도 이제 나왔어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먼저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데이터 선택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데이터 원본 선택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떴죠. 그때 우리 좌측에 보니까 범례 항목 우리 계열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계열 1, 2, 3 이렇게 떴다고요. 그러면 그때 얘네들을 우리가 편집해 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계열 1번 요걸 이제 먼저 선택해 주고 우리 편집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 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계열 편집하고 뜨는데 그때 계열 이름이 우리 인문 계열이다. 요 이제 B의 4번 셀을 이렇게 이제 찍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 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인문 계열로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죠. 그 다음에 계열 2번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우리가 또 편집이요. 편집을 이제 땅 하고 눌렀더니 계열 편집하고 이렇게 떴고요. 그때 계열 이름은 이제 자연 계열이다.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계열 3번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우리가 이제 편집으로 들어간 다음에 그때 계열의 이름은 예체 계열이다.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우리가 여기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계열의 이름을 싹 다 이제 표시했으니까 여기서 일단 확인 버튼 한번 누를게요. 확인 버튼 이제 땅 하고 누르고 우리가 아래쪽으로 쭉쭉쭉 내려가서 우리 차트 그림을 보니까 인문계열, 자연계열, 예체계열하고 이렇게 이제 계열의 이름들이 싹 다 이제 표현이 됐습니다. 그때 우리 예체 계열이 차트에 이제 아예 표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하라 그랬어요. 그때 우리 예체 계열이라는 게 지금 회색 막대기죠. 해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차트에서 회색 막대기 중에 아무거나 한번 클릭해주면 모든 회색 막대기가 싹 다 이제 선택이 돼요. 그 상태에서 우리 키보드에 보면 딜리트 키가 있죠. 그 딜리트 키 그거 이제 한 번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이렇게 이제 우리 예체 계열의 그 데이터가 싹 다 이제 삭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차트 얘가 이제 선택돼 있을 때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보게 되면 예체 계열이 빠지고 요 두 개 계열 인문 계열과 자연 계열이 지금 차트의 범위로 설정된 걸 우리가 이제 확인해 줄 수 있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문제 보니까 차트의 종류를 표식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을 시키래요.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 거는 지금 묶은 세로막대형 그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차트에서 아무것도 없는 이런 부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차트 종류 변경으로 이제 들어가 주면 됩니다. 해서 차트 종류 변경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차트의 종류를 이제 변경시킬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나타나죠. 그때 우리는 표식 있는 꺾은 선형 요걸 이제 선택해야 되니까 우리 꺾은 선형이요. 꺾은 선형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 그때 꺾은 선형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뜨는데 그때 표식이 있는 게 얘예요. 그래서 요 아이콘 요거 이제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이다. 이렇게 이제 제목이 뜬다고요. 해서 요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싹 다 이제 차트의 종류가 변경이 됐죠. 이렇게 이제 변경을 했으면 지금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 최고, 최저가, 연결선 요거를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지금 우리 최고, 최저가, 연결선이라는 건 이 차트에 없죠. 없는 거를 이제 추가를 시킬 때는 우리 차트 디자인이요. 우리 차트 디자인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 맨 앞에 보게 되면 차트 레이아웃이라고 있고 그 앞에 우리 차트 요소 추가라고 있습니다. 이곳을 이제 땅 하고 눌러서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최고 최저값 연결선을 이제 표시할 거예요. 그래서 아래쪽으로 쭉쭉쭉 내려가다 보면 우리 선이라고 있고 이 선에 보게 되면 하강선도 있고요. 최고 최저값 연결선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해서 최고 최저값 연결선 요거 이제 한번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이제 최고 최저값 연결선이 이렇게 이제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 문제 보니까 인문 계열에 그랬어요. 우리 인문 계열이 파란색 그 꺾은 선형이죠. 파란색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이 인문 계열인데 그 인문 계열의 국어라는 그 요소요. 국어가 지금 여기 있고 지금 얘를 보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다가 그림과 같이 데이터 레이블을 표시를 하래요.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한번 해보자고요. 그때 우리 문제 그림 보니까 인문계열 중에 우리 국어라는 그 요소에 대해서만 이렇게 이제 데이터 레이블이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다고요. 지금 이곳에는 값이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인문계열 요 파란색 꺾은 선형 있죠? 요 표식 있는 꺾은 선형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우리 이 표식 있는 꺾은 선형 모든 파란색이 싹 다 이제 선택이 됩니다. 그때 국어 요소 거 요거 이제 한번 더 우리가 클릭을 해주면 얘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됐죠.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데이터 레이블 추가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클릭했더니 문제 그림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 레이블이 이 위쪽에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까지 싹 다 이제 끝난 거고요. 그때 이제 데이터 레이블 그 도형을 직사각형 요걸로 이제 표시하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데이터 레이블 추가된 거 있죠? 요거 이제 한번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요 레이블만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되죠. 그 상태에서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데이터 레이블 도형 변경이라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이 첫 번째 거요. 첫 번째 게 이제 직사각형이니까 요 첫 번째 요 아이콘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다른 곳을 이제 찍어 보게 되면 지금쯤 이렇게 이제 직사각형 이렇게 이제 변경된 걸 우리가 확인해 줄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보니까 자연 계열이요. 자연 계열에다가
이동평균 추세선을 이제 추가시키래요.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그때 이제 자연계열이 우리 주황색 요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이죠. 그래서 요 꺾은 선형 요거 이제 한번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이렇게 이제 자연계열계 싹 다 이제 선택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 차트 요소 추가 이곳으로 들어간 다음에 우리가 이제 추세선을 추가시킬 거니까 추세선으로 이제 이동해주고 여기서 우리는 이동 평균 추세선 그걸 이제 추가시켜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동 평균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주면 돼요. 그랬더니 이렇게 요 사이에 추세선이 이렇게 이제 추가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추세선에 도형 스타일을 강한 선 어둡게 1 요걸로 이제 지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지금 여기 문제에서 도형 스타일을 이렇게 이제 바꿔라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추세선 요거 이제 추가시켜 놓은 거 요거 이제 선택을 먼저 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맨 위에 보게 되면 이제 서식이라고 있습니다. 요 서식으로 이제 이동하게 되면 우리 도형 스타일이 이곳에 있죠. 해서 여기서 지금 도형 스타일이 요만큼만 있는 게 아니라 더 많기 때문에 요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돼요.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스타일이 쫙 뜹니다. 그때 강한 선 어둡게 1이라는 게 지금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 마우스를 갖다 대 보니까 강한 선 어둡게 1 얘가 맞죠? 해서 요 아이콘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4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니까 차트 영역에 테두리는 둥근 모서리 요거 이제 지정하래요.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차트에서 아무것도 없는 이런 곳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그리고 우리 차트 영역 서식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화면 오른쪽에 차트 영역 서식창이 이렇게 떴죠. 그때 우리는 테두리를 둥근 모서리로 바꿀 거니까 여기서 이제 테두리라는 게 있죠.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아래쪽으로 이제 쫙 뜹니다. 그때 맨 밑에 보면 우리 둥근 모서리라고 있죠. 그래서 요거 이제 땅 하고 이렇게 이제 체크 표시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랬더니 모서리가 이렇게 이제 둥글게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림 영역이요. 그림 영역 그러면 실제로 그림이 그려져 있는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해서 우리가 그림 영역을 한번 이렇게 이제 클릭을 해주면 그림 영역이 이렇게 이제 선택이 돼요.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되고 그때 화면 오른쪽에 보니까 그림 영역 서식하고 이렇게 이제 창이 바뀌었죠. 그때 우리는 패턴 채우기를 이제 할 거예요. 해서 우리 채우기라는 거요. 채우기라는 거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채울 수 있게 이렇게 뜨는데 그때 문제에서 이제 패턴 채우기 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 패턴 채우기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패턴들이 쫙 뜹니다. 그때 우리 점선 50% 요걸로 이제 지정하래요.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 첫 번째 요 아이콘에 마우스 갖다 대 보니까 그때 점선 5%래요. 그 밑에 거 이제 갖다 대보니까 점선 50% 지금 이곳에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점선 50%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거 다 했으니까 요 그림 영역 서식 요 창은 이제 X 버튼으로 닫아버리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차트를 이제 싹 다 이제 수정했으면 내가 이제 작성한 이 차트랑 우리 문제 그림상에 나와 있는 그 차트랑 싹 다 이제 비교를 다 해 주시면 돼요. 해서 우리 차트의 제목도 이제 확인해 주고요. 세로축이다 그리고 가로축이다 해서 이런 것도 다 확인해 주고 그리고 우리 범내에 나와 있는 것도 우리가 이제 싹 다 이제 다 비교를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레이블 추가시킨 거 이런 것도 이제 확인해야 되고 우리 차트의 테두리 이런 것도 싹 다 이제 확인해야 되고요. 우리 그림 영역에 있는 거 이런 것들 이제 싹 다 하나씩 전부 다 이제 비교해 주시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들어간 이런 이제 눈금선 이런 것도 싹 다 이제 비교를 다 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푼 문제랑 문제 그림이랑 전부 다 이제 똑같아야 돼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차트 문제 끝이요.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타 작업 3번 시트에서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하도록 프로시저를 이제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 기타 작업 3번 시트로 왔더니 지금 이렇게 이제 우리 서류 전형 명단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있고 지금 이곳에 오른쪽에 보니까 한국사다라고 해서 1급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이제 쭉쭉쭉 전부 다 이제 데이터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곳에 보니까 서류 전형하고 이렇게 이제 단추가 있죠. 그때 우리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서류 전형 그 단추를 이제 뭐 했을 때 클릭을 했을 때 이 단추를 이제 클릭했을 때 서류 전형 그 폼이 나타나게 그렇게 하래요. 그러면 일단은 여기까지만 먼저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개발 도구 요 메뉴를 이제 먼저 선택해 주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디자인 모드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 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디자인 모드를 먼저 선택한 다음에 우리가 서류 전형 요 이제 단추를 이제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되죠. 그때 그 상태에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했더니 우리 CMD 서류 전형 클릭 이렇게 이제 떴어요. 그러면 우리 서류 전형이라는 그 커맨드 버튼이 있는데 그 커맨드 버튼을 뭐 했을 때 클릭했을 때 어떻게 되게 해달라. 그걸 요 사이에다가 이제 우리가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해서 그때 이제 폼 이름이 서류 전형이래요. 해서 서류 전형 .show 하고 우리가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한 줄만 써주면 우리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러면 요게 이제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나 안 되나 그거부터 확인하자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엑셀로 되돌아가야죠. 해서 요 엑셀 아이콘 요거 이제 클릭이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디자인 모드 요거 이제 선택한 거 요거 이제 한 번 더 클릭해서 해제해 주고요. 그리고 우리 서류 전형 요 이제 단추요. 요 단추 이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서류 전형하고 이렇게 이제 폼이 짜잔하고 실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이제 문제는 싹 다 이제 맞았다는 그 얘기고요. 그 뒤에 보니까 폼이 초기화됐을 때, 이니셜라이즈가 됐을 때 우리 한국사라는 그 목록이 있대요. 그 목록에는 H3에서 H9번 그 영역이 이제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하래요. 지금 우리 한국사 그렇게 이제 써져 있고 뒤에 보니까 CMB 한국사 그렇게 써져 있죠. 그러면 CMB가 우리 콤보 상자라는 그 얘기죠. 해서 한국사라는 그 콤보 상자가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얘를 지금은 우리가 클릭을 했을 때 아무런 데이터도 나타나지 않아요. 이곳에다가 우리 H3번이요. H3번부터 시작해서 H9번 이 영역의 값이 이곳에 이제 표시가 되도록 그렇게 이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운전면허요. 운전면허 지금 여기 보니까 예하고 아니하고 이렇게 두 개의 옵션 단추가 있는데 이곳에 예라는 게 얘가 선택이 되도록 우리 프로시저를 작성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얘가 그냥 기본값으로 선택이 되어 있게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 두 가지 같이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일단 얘는 이제 꺼버리고요. 우리가 이제 비주얼 베이직 되돌아갈 때 이 비주얼 베이직 이 아이콘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비주얼 베이직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이렇게 이제 비주얼 베이직이 짜잔하고 떴죠. 얘는 지금 이제 우리의 폼이 이제 초기화됐을 때 그렇게 되게 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왼쪽에 보니까 우리 프로젝트 탐색기에 보니까 서류 전형 폼이 이곳에 있죠. 해서 이 폼 이름 위에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폼이 짜잔하고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때 우리는 폼이 이제 이니셜라이즈 우리 초기화가 됐을 때 그렇게 할 건데 그때는 우리가 이렇게 이제 폼에서 아무것도 없는 이런 부분 있죠. 이런 부분에다가 이제 마우스를 갖다 놓고 우리가 마우스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유저 폼 클릭하고 이렇게 나타납니다. 근데 우리는 유저 폼을 클릭했을 때 뭔가를 이제 실행할 게 아니라 이니셜라이즈 우리 초기화가 됐을 때 어떻게 달라 그거를 이제 써야 되겠죠. 해서 여기서 이제 클릭하고 지금 되어 있는데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선택한 다음에 우리가 이니셜라이즈 요걸로 이제 바꿔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유저 폼 이니셜라이즈 이렇게 나왔어요. 폼이 이제 초기화가 됐을 때 어떻게 되게 해달라 그거를 요 사이에다가 우리가 쭉쭉쭉 작성을 이제 해주면 되겠죠. 그때 일단은 우리가 CMB 한국사 이 콤보 상자에 우리가 목록으로 H3번부터 H9번 이 영역의 값이 이제 나타나게 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컨트롤의 이름은 CMB 우리 한국사다 이렇게 써주고 점 찍어주고요. 그때 로우 소스요. 그래서 로우 소스는 이렇게 이제 써주고 우리가 이제 H3번부터 시작해서 H9번 그 영역의 값을 표시해달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한 줄만 써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운전면허요. 운전면허에 예라는 그 버튼에 컨트롤 명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OPT 예 이렇게 이제 써주고 점 찍어주고요. 이것에 우리 밸류요. 우리 값은 뭐 어떤 값으로 해달라. 선택이 되어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true 값으로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두 줄만 써주면 요 문제가 이제 싹 다 이제 끝나는 거죠. 그러면 요거 이제 코드 쓸 거 다 썼으니까 요게 이제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나 안 되나 그거 이제 확인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일단 엑셀로 되돌아가자고요. 엑셀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 그리고 우리 서류 전형 요 이제 단추 이제 클릭해 보면 되겠죠. 요걸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했더니 지금 쭉 이렇게 이제 폼이 실행이 됐습니다. 그때 운전면허 보니까 예라는 곳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얘가 선택이 됐죠.
그리고 한국사 요 이제 콤보 상자요. 요 콤보 상자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했더니 지금 우리 H3번에서 H9번 그 영역의 값이 지금처럼 이곳에 쭉쭉쭉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서류 전형이라는 그 폼에 그랬습니다. 자, 일단 폼부터 한번 열어보자고요. 서류 전형,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폼이 짜잔하고 이렇게 이제 떴어요. 그때 이 폼에서 입력이라는 그 단추요. 입력 단추가 지금 이곳에 있죠. 얘를 뭐 했을 때 클릭을 했을 때 우리 폼에 입력된 그 데이터가 시트표에 입력되어 있는 그 마지막 행 다음에 연속해서 추가가 되도록 그렇게 이제 프로시저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입력 단추를 땅 하고 누르면 우리가 여기다 이제 폼에다가 입력했던 그 내용들이 지금 이곳에 이제 쭉쭉쭉 전부 다 이제 입력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라는 그 문제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폼에 들어있던 그 데이터를 엑셀로 이제 옮길 거니까 우리가 이제 입력행을 먼저 구해줘야 되는데 지금 얘는 이제 응시번호하고 요 이제 제목부터 이제 시작이 되죠. 근데 그 위에 보니까 표 1이다 라고 해서 요 제목이 이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그러면 요 A의 1번 셀에 들어있는 이 내용도 데이터 표로 이제 인식을 합니다. 인식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입력행을 잡아줄 때는 A의 1번 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입력행을 이제 계산해 주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응시 번호 이곳에다가 이제 쓴 내용은 지금 이곳에 이제 입력이 되게 그리고 성명은 지금 이곳에 이제 입력이 되게 그리고 외국어 점수도 이제 입력을 하는데 그 내용이 이곳에 이제 입력이 되게 그리고 한국사라는 이 콤보 상자에서 우리가 뭔가를 선택했을 때 그게 이곳에 이제 입력이 되게 그리고 운전면허 같은 경우에는 예가 됐든 아니오가 됐든 뭔가를 이제 선택하겠죠. 그때 우리 첫 번째 이제 지상 보니까 운전면허는 우리 이제 예라는 걸 이제 선택하면 예라는 요 한 글자가 그리고 아니요 요걸 이제 옵션 단추를 이제 선택했을 때는 아니요 요 세 글자가 이제 입력이 되게 그렇게 하래요. 해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선택하는 거 뭘 선택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좀 이따가 2% 이제 물어봐야 돼요. 그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2% 물어본 그 결과를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입력이 되게 그렇게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폼에 입력된 거는 지금 여기까지인데 우리 맨 마지막에 보니까 우리 평가도 이제 뭔가를 이제 입력을 시켜줘야 되겠죠. 근데 그 두 번째 이제 지상 보니까 평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폼에 입력된 거를 이제 X로 옮길 때는 응시 번호가 이제 A열에 그 다음에 이제 B열에 C열에 이렇게 이제 들어있죠. 그러면 A열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이제 열 번호가 1번부터 시작하는 거죠. B열이 이제 2열, 그리고 C가 이제 3열, 그 다음에 4열, 5열, 6열이요. 해서 우리 응시번호 여기다 쓴 거는 이제 입력행, 1열에 이제 입력이 되게 그리고 성명은 우리 입력행, 2열에 그리고 외국어 점수는 입력행, 3열에 그리고 한국사 여기서 이제 내가 뭔가를 선택하게 되면 그는 입력행, 4열에 이제 입력이 되게 그리고 운전면허는 입력행, 5열에 이제 입력이 되게 그렇게 순서대로 그렇게 이제 들어가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고 6열에는 우리 평가 요거 이제 계산해서 우리가 이제 입력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때 이 평가에 대한 그 내용을 보니까 한국사 자격증이 있고 그리고 운전면허가 있대요. 이 두 가지가 있고 라고 했어요. 여기 보니까 한국사는 이제 뭐 1급, 2급, 3급, 4급하고 선택할 수 있는데 거기에 이제 없음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한국사 자격증이 있고 그리고 운전면허도 있어야 된대요. 이 두 가지 자격증이 있고 그리고 외국어 점수가 500 이상이면 그때 응시 가능이다. 그 외에는 응시 불가능. 요걸로 이제 입력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지금 응시 가능 요걸 이제 출력하기 위해서는 한국사 자격증도 이제 있어야 돼요. 몇 급이 됐든 있어야 되고 운전면허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외국어 점수가 500 이상이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에 모두 다 이제 만족하면 응시 가능이라고 출력을 해주는 거고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라도 이제 만족을 못하면 응시 불가능 요걸로 이제 출력하라고 그렇게 이제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제 입력되는 그 데이터는 워크시트에 입력된 기존의 데이터와 같은 형식의 데이터를 입력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응시 번호 여기다가 이제 입력할 때 이런 형태로 우리가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되고 사람의 이제 이름은 이름 그대로 이제 써주면 될 거고 외국어 점수 이런 걸 이제 입력할 때 지금 이곳에 기존에 입력된 거 보니까 여기에는 숫자 값만 이렇게 이제 입력이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이제 점수를 입력한다고 해서 여기다가 뭐 700점이다 700점
이렇게 해서 한글까지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숫자만 이제 입력이 돼 있으니까 여기다 이제 뭔가를 이제 입력할 때 숫자만 입력해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 한국사는 이제 우리가 콤보 상자에서 이제 뭔가를 선택해 주면 되는 거고, 운전면허도 얘다 아니오다 이런 거 이제 선택만 해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존 데이터와 같은 형태로 그렇게 이제 입력을 해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코드 한번 써보자고요. 자, 일단 우리가 비주얼 베이지 먼저 들어가야 되겠죠. 해서 비주얼 베이지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우리 폼에서 입력 단추를 클릭했을 때 그렇게 되게 할 거죠. 해서 이 입력 단추에서 우리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CMD 우리 입력이라는 그 커맨드 버튼이 있다. 그 커맨드 버튼을 클릭했을 때 어떻게 되게 해달라. 요 사이에다가 우리가 쭉쭉쭉 코드를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일단은 우리 입력행부터 만들어 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입력행이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는 써주고요. 우리가 아까 시트 엑셀을 봤을 때 이제 A의 1번 셀을 기준으로 한다 그랬어요. 해서 A의 1번 셀이다 이렇게 써주고 점 찍어주고요. 여기다 이제 로우하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뒤에다가 A의 1번 셀이다 이렇게 써주고 그 뒤에다 점 찍어주고요. 여기다 이제 우리가 current region 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뒤에다가 점 찍어주고 로우즈 카운트 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입력행이 싹 다 이제 계산이 될 거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엑셀에 첫 번째 열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쭉쭉쭉 입력해 주면 된다 그랬는데, 그때 이제 응시 번호를 이제 1열에다가, 그리고 성명은 이제 2열에다가, 그리고 외국어 점수는 이제 3열에다가, 한국사는 이제 4열에다가, 그리고 운전면허 얘는 이제 5열에다가 그렇게 이제 입력해 주고, 6열에다가는 우리 평가 요거 이제 계산하는 거 요거 이제 코드 써서 우리가 입력을 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그때 이제 컨트롤 명부터 확인 좀 하자고요. 자, 우리가 응시번호 요 컨트롤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서 우리가 속성창을 보니까 지금 우리 txt 응시 번호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성명 요것도 찍어 보니까 txt 성명이다. 그 다음에 외국어 점수 요거 이제 찍어 보니까 txt 우리 외국어 점수다 그렇게 써져 있고, 한국사 얘를 이제 찍어 보니까 CMP 한국사 그렇게 써져 있고요. 그리고 요런 이제 옵션 단추요, 얘를 이제 선택하니까 OPT 예, 그리고 아니요 요걸 이제 선택해 보니까 OPT 아니요 그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셀부터 이제 입력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자고요. 해서 여기다 이제 셀즈라고 이렇게 써주고, 내가 구해놓은 그 입력행 컴마 1열에다가 집어넣어라. 뭘 집어넣냐? 유응시 번호요. 유응시 번호가 아까 우리 컨트롤 명을 확인했을 때 txt 응시 번호였습니다. 해서 txt 응시 번호 점 우리 밸류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다 쓴 거를 이제 복사 좀 할게요. 복사해서 이제 1열 거, 그 다음에 2열 거, 3열 거, 4열 거, 5열 거, 6열 거에서 이렇게 6개요. 그리고 얘를 이제 우리가 싹 다 이제 편집해서 우리가 써주면 되겠죠. 해서 2열, 3열, 4열, 5열, 6열이요. 해서 우리가 입력행 컴마 2열에다가는 우리가 이제 성명을 이제 집어넣으면 되겠죠. 해서 그때 이제 컨트롤 명이 우리 아까 txt 성명이었습니다. 해서 성명하고 요것만 이제 고쳐주면 되겠죠. 그리고 3열에 들어갈 거는 외국어 점수가 들어가 주면 됩니다. 해서 여기다가 응시번호 써놓은 거 요거 이제 지워버리고 여기다가 외국어 점수하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4열에 들어갈 거는 요 콤보 상자에서 우리가 선택한 그 값을 이제 집어넣어주면 돼요. 해서 txt 응시번호 요거를 우리가 이제 CMP 한국사 그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 운전면허 그걸 이제 5열에다가 넣어주면 되는데, 얘는 이제 얘를 선택했는지 아니오를 선택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if를 이제 물어봐 줘야 돼요. 해서 if 써주고, 아까 우리 얘라는 그 컨트롤의 이름이 opt 얘였죠. 해서 opt 얘라는 그 컨트롤이 있다. 그 컨트롤의 우리 밸류 그 값이 우리 true 값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해서 true랑 만약에 똑같으면 얘를 이제 선택했다는 그 얘기니까, 얘를 선택했을 때는 입력행 컴마 5열에다가 뭐라고 입력해라? 우리 얘라는 그 글자를 이제 입력해 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쌍따옴표를 묶어서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else라고 이렇게 써주고, 그렇지 않으면 얘가 이제 선택이 안 돼 있다면 아니오가 이제 선택이 돼 있는 거니까 우리 아니오를 이제 출력해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코드를 써주고 여기서 이제 end if하고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해서 opt 얘라는 그곳의 값이 true 값이야. 얘가 이제 선택돼 있어. 그렇게 물어본 거죠. 선택이 돼 있으면 이제 입력행 컴마 5열에다가 얘라는 그 글자를 출력해라.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다 그 얘기는 얘가 이제 선택이 안 되고 아뇨가 이제 선택이 됐다는 그 얘기죠. 아뇨가 만약에 선택이 돼 있을 때는 입력행 컴마 5열에다가 아뇨 요걸 이제 출력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코드를 써준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운전면허에 대해서 이제 끝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입력행 컴마 6열에다가는 우리가 평가 요거 이제 계산해서 우리가 응시 가능이 됐든 응시 불가능이 됐든 요게 이제 표현이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러면 그때 우리 요 세 가지 한국사에 대한 거, 운전면허에 대한 거, 외국어 점수에 대한 이 조건이요. 이 세 가지 조건에 모두 다 이제 만족하냐? 그거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러면 또다시 이제 if를 또 시작해 주면 돼요. 해서 우리가 이제 if라고 이렇게 써주고 첫 번째 조건이요. 우리의 한국사에 대한 그 조건부터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때 우리 엑셀 잠깐만 보자고요. 자, 우리가 이제 엑셀로 되돌아갔을 때 우리가 이제 한국사라는 그 콤보 상자요. 그 콤보 상자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했을 때 이곳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하고 없음.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다고요. 그때 한국사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운전면허도 있어야 되고 한국사 자격증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없을 때는 그냥 없음 이렇게 이제 써져 있죠. 그러면 요걸 이제 코드를 이제 어떻게 쓰냐? 우리가 이제 비주얼 베이직에 들어와서 한국사 자격증이 아까 없을 때는 없음이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이 돼 있죠. 해서 한국사 자격증에 들어간 그 값이 없음이 아니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해서 우리 한국사 콤보 상자에서 내가 선택한 그 값은 어디다가 집어넣었어요? 우리 셀 입력행 컴마 4열에다가 집어넣었죠. 그러면 지금 이곳에 이제 입력된 거는 우리 한국사 그 자격증에 대한 그 정보입니다. 해서 if라고 써주고 입력행 컴마 4열에 들어있는 그 값이 우리 아닌 거 찾아라. 뭐가 아닌 거 찾아라? 우리 없음이 아닌 거 찾아달라. 그러면 1급부터 6급까지 뭐가 선택이 됐든 상관이 없죠. 1급부터 6급까지 뭔가 이제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는 그 얘기잖아요. 해서 첫 번째 조건 이렇게 이제 써주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end 이렇게 이제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운전면허가 있냐? 그렇게 물어봐야 돼요. 그때 우리 운전면허가 있다 없다 그 내용은 우리가 입력행 컴마 5열에다가 넣어놨죠. 해서 그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입력행 컴마 5열 요거 이제 복사할 거예요. 요걸 이제 복사를 이렇게 이제 한 다음에 붙여넣기 해주고요. 이곳에 입력된 그 값이 우리 얘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해서 얘가 이제 얘랑 똑같다. 그 얘기는 운전면허증이 있다. 그 얘기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외국어 점수에 대한 그 조건도 써야 되니까 또 end 열어주고요. 우리 외국어 점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입력행 컴마 3열 거기다가 외국어 점수 그 데이터를 집어넣었죠. 해서 우리가 셀즈하고 여기 입력행 컴마 3열이요. 요거 이제 그대로 복사한 다음에 그 뒤로 가서 우리가 붙여넣기 이렇게 해주고 지금 이곳에는 이제 외국어 점수가 들어가 있죠. 그 외국어 점수가 크거나 같다 500 이상이야. 그렇게 해서 물어보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한국사 그 자격증이랑 운전면허증 그리고 외국어 점수에 대한 그 조건들 세 가지를 모두 다 이제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에 모두 다 이제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각각의 조건들을 제가 싹 다 이제 end로 이제 묶어서 써준 거예요. 해서 if가 지금 여기서 시작했죠. 해서 얘가 이제 첫 번째 조건 end, 두 번째 조건 end,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이요. 해서 이 세 가지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면 뭐라고 출력해라? 우리 입력행 컴마 6열에다가 어떤 값을 출력해라? 우리 응시 가능이라고 출력해 달라라고 해서 응시 가능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요거 그대로 복사 좀 할게요. 복사해 놓고 그 밑에 내려가서 이제 우리가 else 써주면 되겠죠. 만약에 이 세 가지 조건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만족을 못하면 우리 그때는 우리 응시 불가능 요거 이제 출력해 달라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주고 우리가 end if 이렇게 써서 if문을 이제 끝내버리면 됩니다. 해서 제가 지금 쓴 식을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됐어요. 해서 지금 if에서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조건을 싹 다 end로 묶었죠.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면 입력행 컴마 6열에다가 응시 가능이라고 넣어달라. 그렇지 않으면 else로 이제 찾아오겠죠.
이 세 가지 조건 중에 어느 하나라도 만족을 못하면 입력행 컴마 6열에다가 응시 불가능 요걸 이제 넣어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코드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작성을 이제 해준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6열까지 싹 다 이제 데이터 집어넣었으니까 우리가 이제 코드 쓸 거 이제 다 써줬다. 그 얘기죠. 해서 제가 지금 코드 작성한 게 지금 요만큼 이제 작성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입력행부터 시작해서 우리 요만큼의 코드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코드 입력할 거 다 했으니까 요거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엑셀로 먼저 되돌아가야 되겠죠. 해서 엑셀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고 서류 전형 요 단추 이제 클릭이요. 클릭한 다음에 우리가 이 폼에다가 이제 실제로 데이터 값을 이제 입력해 보면 되겠죠. 해서 여기다가는 응시 번호를 A003 그렇게 이제 입력을 할게요. 그리고 성명은 이제 이순신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입력할 거고요. 그때 이제 외국어 점수는 이제 900점이다. 그렇게 이제 입력할 거예요. 그리고 한국사 얘는 이제 1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제 찍어주고 운전면허증은 있다. 예. 그렇게 이제 선택해 주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입력 버튼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 보자고요. 해서 입력이요. 입력 버튼 이제 땅 하고 눌렀더니 내가 지금 방금 입력한 그 데이터가 지금 이곳에 쭉쭉쭉 전부 다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도 또 입력해 보자고요. 응시번호 이제 A004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키고요. 제가 여기다가 세종대왕이라고 이렇게 이제 입력할게요. 그리고 그때 이제 외국어 점수는 지금 우리 외국어 점수가 500 이상이야. 그렇게 물어봤었죠. 요거를 이제 만족하지 못하게 제가 여기다가 400점 그렇게 이제 입력을 할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한국사하고 이제 운전면허증 요건 그냥 그대로 놔두고 여기서 또 입력이요. 입력 버튼 눌렀더니 얘는 이제 응시 불가능 그렇게 떴죠. 왜요? 외국어 점수가 이제 400점밖에 안 돼요. 500점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응시 불가능. 그게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되고 나머지 데이터들은 그대로 이제 출력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데이터도 또 입력 한번 해보자고요. A005다 그렇게 해주고 성명을 이제 강감찬이다 그렇게 이제 입력할게요. 그리고 외국어 점수는 이제 900점으로 그렇게 이제 집어넣고요. 그리고 한국사 얘를 이제 없음으로 이렇게 이제 바꿔볼게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조건을 썼을 때 한국사랑 운전면허증이랑 외국어 점수에 대해서 우리가 조건 세 가지를 걸어줬잖아요. 그 중에서 지금 얘는 한국사 조건에 이제 만족하지 못하게 그렇게 이제 해놓고 여기서 이제 입력 버튼이요. 입력 버튼 눌렀더니 한국사 자격증이 없으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응시 불가능 요게 이제 뜬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사람 것도 또 입력 한번 해보자고요. 그때 제가 이제 성명을 이제 시다공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고 외국어는 이제 900점이다 이렇게 놔두고요. 한국사는 이제 우리 4급이다 그렇게 이제 할게요. 그리고 운전면허는 이제 없음 이렇게요.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여기서 입력 버튼이요. 입력 버튼 이제 땅 하고 클릭했더니 지금 이 사람의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얘도 이제 응시 불가능 그렇게 이제 나오는 거 맞죠? 왜요? 외국어 점수 이제 500점 이상이고 한국사 자격증도 가지고 있는데 운전면허증이 없잖아요. 그래서 응시 불가능이 이렇게 이제 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코드를 썼으면 이렇게 이제 여러 개 이제 조건이 붙었을 때 얘네들을 싹 다 이제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운전면허를 아니오로 해서 응시 불가능이 뜨게 만들어줬고 그 다음에 그 바로 위에 사람은 한국사 자격증이 이제 없다 그렇게 만들어서 제가 이제 응시 불가능 그렇게 이제 출력되는 거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세종대왕은 이제 한국사 자격증도 있고 운전면허증도 있지만 우리 외국어 점수를 이제 500점 이상이 안 되게 그렇게 이제 입력을 해서 응시 불가능 이렇게 뜨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준 거예요. 그리고 이순신 이 사람은 이제 외국어 점수도 이제 500점 이상이고요. 한국사 자격증도 있고 운전면허증도 있으니까 응시 가능하고 이렇게 이제 나타난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서류 전용이라는 그 폼에 닫기라는 그 단추를 클릭했을 때 폼을 닫은 후에 폼을 먼저 닫고 그리고 B의 1번 셀에 그 글꼴 스타일을 굵게로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우리 B의 1번 셀에 보니까 서류 전용 명단하고 이렇게 이제 제목이 써져 있는데 이걸 이제 글꼴 스타일을 굵게 그렇게 이제 설정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비주얼 베이지 먼저 들어가자고요. 비주얼 베이지 클릭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서류 전형이라는 그 폼에서 우리 닫기 단추를 클릭했을 때 이렇게 이제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줄 거죠. 해서 요 폼에서 닫기라는 요 단추요. 요 단추 먼저 선택해주고 우리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CMD 닫기 클릭 이렇게 이제 떴죠. 그러면
닫기라는 그 커맨드 버튼을 클릭했을 때 어떻게 되게 해달라. 그거를 요 사이에다가 이제 써주면 되겠죠. 해서 일단은 이 단추, 닫기라는 그 단추를 클릭했을 때 폼을 닫은 후 그랬어요.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종료를 먼저 시켜줘야 되겠죠. 우리가 폼을 종료시킬 때, 폼을 닫을 때 그때 쓰는 명령어가 우리 unload B요. 해서 unload B 이렇게 이제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우리 B의 1번 셀에 그 글꼴 스타일을 굵게 이제 지정할 거죠. 그러면 우리가 대괄호 열어서 우리가 셀의 주소 B의 1번 셀이다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글꼴에 이제 우리 굵게 속성을 이제 설정할 거니까 여기다 이제 우리가 폰트.bold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이 값을 우리가 이제 true 값으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거 다 했으니까 엑셀로 이제 되돌아가자고요. 해서 여기서 이제 엑셀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고 우리가 서류 전형 요 폼을 이제 실행시킨 다음에 우리가 이제 닫기 요거 이제 눌러보면 되겠죠. 지금은 이렇게 서류 전형 명단하고 이렇게 굵게가 설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닫기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폼이 이렇게 닫히면서 지금 이곳에 굵게 글꼴 스타일이 이렇게 이제 적용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처럼 이런 이제 문제, 글꼴과 관련된 그런 문제들이 자주 출제가 되고 있죠. 해서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해서 만약에 문제에서 글꼴을 이제 궁서체로 바꿔라 그렇게 나오면 우리가 이제 폰트.name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는 거고 글꼴의 크기를 바꿔라 라고 하게 되면 폰트 사이즈 이렇게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굵게 지정해라 그렇게 나오면 폰트 볼드 요거를 이제 true 값으로 만들어주면 되죠. 그리고 기울인 꼴을 이제 적용시켜라 그렇게 나오면 폰트 이탈릭은 true다 이렇게 이제 적용시켜주면 되고 그리고 글꼴에 이제 색을 바꿔라 그러면 지금처럼 폰트 컬러라고 써주고 색깔의 이름을 이렇게 이제 써주면 돼요. 그래서 요런 것들은 너무 간단하잖아요. 이런 거를 몰라서 틀리면 너무 억울하다고요. 그래서 요런 것들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프로시저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 기타 작업에 있는 이 세 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모든 문제를 혼자서 다 풀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의고사 문제부터 시작해서 쭉 정리를 잘 해오신 분이라면 이 정도 수준의 문제는 혼자서 다 풀 수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럼 이 문제도 여러분들의 강의가 끝나자마자 직접 엑셀 파일을 열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문제를 풀다가 헷갈리거나 잘 안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해당 문제는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